가게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 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멋진 목요일 3월 18일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네, 작년 이때는 저희 완전히 죽었던 때죠. 완전히 사망을 했던 때가 이때였고, 이제 내일부로 이제 공포의 시간이 끝나는 그런, 내일까지 공포였지. 예, 그랬던 1년 전이었는데 정말 격세지감을 느끼게 됩니다. 정말 지옥에서부터 지금은 오늘 미국 연준에서 얘기한 바에 따르면 정말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3월 18일 목요일 연준 의장 발언이 있었던 아침에 여러분 만나게 돼서 반갑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하도 오디오 사고를 많이 쳐가지고 마이크를 2개씩 달았어요. 네. 그래서 마이크를 많이 다는 건 제가 뭐 인기 있는 사람 뭐 이렇게 막 기자회견 뭐 대단한 거 하는 거가 아니고 하도 마이크 사고를 많이 익혀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자, 오늘 급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약간 저화질로 여러분 만나 뵙게 되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할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광고 뭐 3초 육수 순간 뭐 에듀캐스트학금의 증시학도 잃지 않는 쉬운 투자 이런 광고 안 하고 바로 들어갑니다. 자, 연준 의장은 우리에게 꽃놀이패를 던졌어. 꽃놀이패를 던졌어. 그런데 시장은 꽃놀이패 대비해서 별로 오르지 않았어. 3대 지수 사상 최고치라고 하지만 그거로 이야기하기에는 상승폭이 너무 적었다는 거지. 이게 오늘 중요한 이야기고, 또 하나는 금리는 올랐어.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3대 지수가 사상 최고고 연준이 비둘기파의 태도를 취했고까지 얘기를 하겠지요. 그러나 우리 각도기TV에는 한 발 더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한 발 더 들어가기 위해서, 자, 아침에 정신이 맑으니까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우리 같이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이 좀 빨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고요. 자, 이게 왜 오늘 굉장히 재미난 장이었던 것이, 일단 제 예상보다 훨씬 더 연준형이 나갔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약간 보수적으로 보는 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약간 보수적으로 봐서 좋은 패가 오면, 그러지. 우리가 저 화투는 잘 못하지만 화투를 했는데, 아이씨, 뭐, 내가 뭐 있겠어. 막 이랬는데 딱 했는데, 와, 광이 3개나 들어왔네? 오, 좋은데? 이러면 뭐, 본전치긴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꽃놀이패를 우리한테 확 던졌어. 지금 꽃놀이패를 던져서 광이 2개 들어왔고, 그 다음에 쌍피도 2개 들어왔어. 뭐 이런 상황인데, 3점이 안 나는 거야. 저 고스톱 사실 실제로 못해요, 여러분. 네, 못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상황이 오늘이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자 외쳤는데 안 달려, 사람들이. 가자 외쳤는데 왜 그랬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일단 연준은 2023년까지 금리 안 올릴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연준 되게 완화적이었는데 시장이 안 믿었을 뿐이야 라고 했는데, 오늘도 한 번 더 나갔어. 근데 오늘 확실하게 점을 빡 찍어준 게 뭐냐면 점도표에 점을 빡 찍어줬는데, 점도표의 점은 2023년까지 연준 위원들의 금리 인상에 대한 그 점도표 위치는 0.1%야. 0.1%. 올린 겁니까, 금리? 0에서 0.25%의 콜금리인데 0.1%야. 뭐 약간 올린, 약간! 근데 그건 금리가 거의 없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콜이 0.1? 없는 거야, 금리가. 금리 없는 거죠. 그렇게 찍어줬어. 확실하게 빵 하고 도장을 찍어줬단 말이지, 점도표로. 그런데 시장이 별로 안 올랐어. S&P 0.29%, 다우존스 0.58%, 나스닥 0.40% 올랐습니다. 금리가 안정됐다고? 아니야. 금리 안정 안 됐어. 이걸 어떻게 금리가 안정됐다고 얘기하나? 10년물이 1.646%인데 지금 장중에 1.8%에서 떨어져서 안정됐다고? 아니야. 자, 이 상황들을 우리 읽어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또다시 결론적으로 어떤 게 필요하냐?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시간이 필요해요. 어디까지 시간? 실물 경기의 확산이 진짜 눈앞에 보여서 내가 금리를 더 주고도 돈 빌리고 싶은 그 마음이 드는 그 상황까지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상황은.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좀 올라서 가격 부담을 느끼는 거죠. 이미 달렸기 때문에 더 달리라고 채찍을 때려도 지쳐 있는 거죠. 이미 많이 냅다 달렸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금리가 1.7을 향해 가는 1.6 중반까지 역대 종가 기준으로 올해 들어와서 가장 높은 10년물 국채 금리를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타격을 입었다, 안 입었다? 안 입었다. 안 입었다. 물론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서 금리가 다시 올라가서 1.66, 1.67 가면 시장은 다시 떨어질 수 있죠. 그렇게 뒷덜미가 잡혔다는 느낌 때문에 주식이 못 간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동시에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금리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갔다라는 건 이제 뭔가 분리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 우리의 입장은 쟤들의 입장과 같지 않구나. 채권시장의 입장과 같지 않구나. 채권시장은 뭐예요? 채권시장, 콜 금리는 안 오르는데 금리는 올라. 이 상황인 거예요. 채권시장, 콜 금리는 안 올릴 건데 금리는 올라. 이게 무슨 말이냐. 분명히 2023년까지 콜을 안 올리겠다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보여주었지만 경제 성장률은 얼마? 올해 6.5%를 봤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원래는 얼마? 4.7, 4.2%를 봤는데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6.5%. 여러분, 미국은 개발도상국이야? 아니야. 세계 1등 선진국, 세계 1등 경제 규모를 가진 국가입니다. 아무리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해도 세계 경제 규모 1등인 나라가 경제 성장률이 6.5%예요. 보도 듣도 못한, 물론 전년도 대비 전년도가 나빴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어쨌든 6.5%예요. 자, 그러면 경기가 이렇게 활성화되고 벌떡벌떡 하는데 금리가 어떻게 낮은 상태로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정책 금리는 낮은 상태로 유지하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뉘앙스는 니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인플레이션이 안 온다니까. 근데 진짜 지난 20년간 인플레이션 눈을 딱 찾아봐도 없었어요. 그리고 완화적으로 돈을 푼다고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는다는 거를 우리는 어디서 봤죠? 지난 30년간 일본에서 봤죠. 그러니까 연준이나 이런 중앙은행 친구들이 자신이 있는 거야. 인플레이션 안 온다. 그러니까 금리 낮게 유지해도 상관없다. 그러나 경제 성장률이 벌떡벌떡 하면 실물 금리는 어떻게 될 것이다? 네, 올라야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예요. 실물 금리는 오를 것이고 정책 금리는 낮은 상태로 유지가 될 것이고 통화 공급도 계속 한다 그랬어요. 1200달러. 어제 얘기했던 오퍼레이션 스위치 뭐 이런 얘기는 그건 없었지만 어쨌든 1200달러를 계속 유지하겠다. 완화적인 스탠스를 계속하겠다. 우리는 너희들이 우려하는 너희들이 조금이라도 우려하는 것처럼 절대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다. 금리 올리는 시기도 우리가 원래 얘기했던 것처럼 상당히 뒤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계속했어요. 이 상황이 되게 중의적이고 복합적인 상황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낮은 금리가 유지되고 정책금리가 낮게 유지되는 상황이면 상당히 좋죠. 상당히 좋아요. 왜냐하면 할인율이 줄어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실물 금리 시장으로 가면 할인율은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뒤섞여 있는 상황이 지금의 상황이라는 거. 오늘 제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해되시면 똑같은 얘기를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지금 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태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안심을 했으나 실물 금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뒷덜미가 잡힌 듯 하여 냅다 달리지 못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마치 엄청나게 오비와 디폴트 그걸 뭐라 그러죠? 오비와 해저드라고 부르죠. 골프장에 가면 옆으로 꼴창 빠지는 걸 오비나 해저드라고 부르는데 그게 없이 너무나 넓어. 이건 어떻게 쳐도 오비나 해저드가 안 나오는 상황에서 골퍼는 탑볼을 친 거지. 떼굴떼굴 굴러가는 볼을 친 거야. 왜? 생각이 많아졌어. 생각이 많으니까 제대로 칠 수가 없는 거죠.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거예요. 운동장이 펼쳐졌는데 제대로 달리지 못하는 거야. 뭔가 이렇게 잡히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장이 그런 장이었다. 그러나 엄밀하게 따져보면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앞에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앞에 길이 쫙 열려 있는 건데 채권 시장은 고구마 삼킨 상황이야. 물이 없어, 지금. 고구마 삼켰는데 물이 없는 거야.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채권 시장 상황이라는 거, 라고 이 두 개가 지금 섞여 있었다라는 거,
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그 연준 발표에서 하이라이트 부분은 뭐냐면 성장률을 4.2에서 6.5로 올렸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정도면 인플레이션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상황에 맞춰서 지금 당장 아니고 2021년, 22년 아니지만 뭐 그 다음에 가서는 상황 봐서 너무 인플레이션 심하게 나면 약간 금리를 올릴 수도 있지. 그리고 돈 넣어주는 것도 조금 뭐 줄일 수도 있어요. 그럼 경기가 많이 올라가니까 그렇게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니? 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상관없 그대로 간다. 우린 똑같아. 우리 입장이 전혀 변하지 않았어. 그러면 경쟁 성장률은 훨씬 더 높게 일어날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전혀 변하지 않았어. 우리의 태도는 똑같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위원들 모두 그래. 점도표 봐봐. 점을 찍었는데 0.1%지? 우리의 입장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 우리는 완화적인 태도를 시종일관 유지할 거야. 절대 의심하지 마. 우린 그런 약속은 반드시 지켜. 라고까지 얘기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렇게 비둘기 999999 하면서 9999 완전 비둘기야 이러면서 딱 현재 상황을 이야기해 준 것이죠. 그러니까 되게 안심했어요. 되게 안심했고 아싸! 이랬는데 못 달려. 그것이 오늘 상황이라는 것이죠. 네. 2021년 PCE 인플레이션 추정치는 기존 1.8%에서 2.4%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파월 의장 발언 이야기 보죠. 전망치가 아닌 실제 지표를 보고 싶다. 전망의 근거에 선제적으로 행동하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얘기예요. 전망이 인플레이션 전망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우리는 전망이 올라갔으니까 그래 알았어. 이제 좀 긴축 살짝은 해야지. 예의잖아. 이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확실하게 꼽힌 거 보여줘. 진짜로 확실하게 딱 결산, 단기 결산 인플레이션 3% 이런 거 보면 해야 되겠구나. 그때 하겠다는 거죠. 전망 다 필요 없고 실제를 보여줘 이런 거고. 그다음 또 하나 이제 무질서한 시장 여건이 연준의 목표를 위협하는 그 움직임이 될 것이고 그 부분은 우려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아직 목표에서 거리가 멀기 때문에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완화적인 금융 여건이 중요하다. 여러 가지 금융 여건 지표를 보면 전반적으로 매우 현재는 완화적이고 적절한 상황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직까지 갈 길은 멀고 우리는 더 많이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완화적이어야 하는데 그래 지금은 완화적이야.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던졌어요. SLR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완화 연장과 관련해서는 조만간에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별도의 발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뭔가 이런 거 보니까 시장에 충격을 덜 주겠다라는 의도가 깔렸어요. 이 정도면 진짜 비둘기 정규 아니에요? 네, 진짜 많이 포기했어요. 많이 줬어요 시장에. 많이 줬는데 그래서 시장 좋아했죠. 근데 제가 보는 거는 이 정도 뉴스면 완전 달렸어야 되는데 물론 3대 신고가긴 하지만 겨우 이 정도 달렸어? 라는 것과 그럼에도 금리는 올랐다라는 거. 이게 오늘 시장에서 읽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강조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한국 시장은요, 원화가 뚝 떨어졌어요. 1120원. 뚝 떨어졌습니다. 근데 엔화는 별로야. 108.84. 우린 1120원. 와, 뭐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1대1이. 1대1이 얼마 안 남았어요. 과거 1대1이면 그 시점이 원화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강세다라고 느껴지죠. 엔화 대비. 1대1 정도면. 그거보다 더 떨어지면 이제는 엔화가 상당히 저평가되면서 수출입의 경쟁 관계가 굉장히 악화된다라는 점.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하여 주시되 또 원화가 강세였다라는 건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조금 더 이렇게 갈 거면 어떻게 돼? 나쁜 환경이 아니에요. 환율 환경은 나쁜 환경이에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에 진입하기에. 근데 요즘 뭐 한국에 진입하기보다는 그 한국 돈 빼가지고 중국 들어가다 보니까 별로 옛날처럼 이게 영향을 덜 미치긴 합니다. 그래서 어찌되었건 환율이 강세가 되는 것, 원화가 강세가 되는 것은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나쁜 건 아닌데 수출 기업들한테는 좀 불리해지고 특별히 엔화와 연결해서 보실 필요는 있다. 그래서 일단 자동차부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점도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잘 나갔네 한국 자동차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잘 팔리면 됩니다. 잘 팔리면 돼요. 제네시스 같은 거 잘 팔리면 됩니다. 그것까지 확인하셔야 돼요. 2월 신규 주택 착공 실적은 전월비 10.3%나 급감했습니다. 142만 채 나왔고요. 착공 허가 건수도 10.8%나 감소하면서 168만 2천 채를 기록을 했고, 원유 재고, 휘발유 재고 늘어나면서 서울값도 소폭 떨어지는 상황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시장 말씀드리면서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될 게, 브라질 보베스파 지수는 꽤 올랐습니다. 2.2%. 네. 미국이 뭔가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야. 뭔가 대안이 필요해. 대안이 필요해. 풍선 효과로 이게 눌러지니까 딴 데가 볼록하고 튀어나오는, 한국 시장이 그 볼록 튀어나오는 하나의 대상이 되는 게 맞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맞는데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뭐 지수나 지표들 이런 것들은 다 알아서 좀 보시면 좋겠고,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부족한 저희 채널 아껴주셔서 저희가 덕분에 여기까지 왔고요. 많이 격려해 주신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IRP 가입하고 싶으신 분 있다고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저희 첫 번째 댓글에 보시면 IRP에 문의할 수 있는 이메일을 적어 놓았으니까 그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따 오후에 또 뵙도록 하죠. 인사드립니다. 안녕.